자, 추석에 벌써부터 이제 의료 대란이 예고돼 있는데 대통령 어제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랬어요, 그거. 그렇죠. 아무 문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 주간조선이 아니다. 중앙도 뚫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공병원. 이게 중앙이라고 하는 게 의료계 중앙을 말하는 거죠. 대기업 병원들이나 큰 병원도 뚫리고 있다라고 단독을 했습니다. 네. 세무조사 당하고 싶은가 봐요. 네, 중앙보훈병원 응급실을 찾은 국가유공자가 치료를 거부당한 이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금 중앙보훈병원이 최근 110명의 전공의 중에서 8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10명 중에 네. 8명? 그 병원이 유지가 되나? 유지하려면 최소 12명이 그 응급실에 있어야 돼요. 12명 있어야지 2명 의사 있고,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안 돼, 이거 안 돼요. 안 되는데, 윤석열은 뭐 한번 가보십시오. 아니, 세상에 자기가 아유. 가봤더니 잘 돌아가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JTBC가 확인했잖아. 지난 5개월 동안 윤석열이 병원을 간 적이 있나? 없습니다. 지가 술 처먹고 실려갔는데 우리가 몰라서 갔으면 아니면 뭘까? 누구 성형수술할 때 따라갔나? 아니면 그거 뭐, 와서 해주는데 그걸 뭐 굳이 따라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요양병원 하는 거 그거 보러 갔나? 아, 요양병원에 갔나? 아무튼 네. 대통령은 자. 잘 돌아가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개 난리인데요. 특히나 이제 권역 응급센터, 그러니까 지역별 응급센터들 있잖아요. 이건 그쪽 지역민들이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다 있어. 서울은 뭐 큰 병원들이 많지만 지역에 가면 권역 응급센터에서 사실은 그 부분에 있는 응급 환자들을 다 하거든요. 70%가 혼자 자리만 지키고 있대요. 네, 권역 응급의료센터 10곳 중 7곳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수가 12명 미만으로 원활하게 운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울산대와 건양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4명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어떡해. 그러니까 이 의사들이 어. 말하자면 지금 파업에 참여하면 면허를 날려버린다 그러니까 파업이 아니라 이렇게 직을 두지 않고 사직을 하고 나가버린 상황인 거야. 사직을 하고 나간 상황에서 얘가 안 나오거나 뭐 사직서를 냈다는 상황에서 얘 인건비를 챙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의협도 안 챙겨주고 국가도 안 챙겨주는 거야. 이거 해결되기 전엔 안 돌아와요. 왜? 돌아오는 순간 내가 그동안 약속하고 못 받았던 밀린 인건비가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당근을 던져줄 때, 야, 너 그동안 파업하고 안 나온,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꼬신다고 했을 때는 야, 파업 동안에 안 나온 것도 내가 기본급 쳐갖고 줄 테니까 일단 나와서 좀 해줘라. 라고 얘기하기 전에는 더더욱 사직한 의사들은 안 돌아온다는 거야. 지네들은 사직하면서 이게 단순한 사직의 표현이지만 파업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돌려받을 줄 알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의사들은 뭘 노리겠어요? 더 나빠져라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부글부글 끓고 일어나가지고 윤석열 이러면 안 돼! 막 난리를 치면서 의료개혁 다 무시하고 증원 다 없애고 간호사법 뭉개고 자네들 밀린 월급 다 받고 기득권 확인해 줄 때까지 난 안 나가. 이건 거거든. 왜? 지들은 잃을 게 없으니까. 혼도시 말고 옷을 많이 입었어. 그 정도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예를 들어 나중에 와가지고 그동안 사직 기간 동안에 밀린 월급을 못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때 뒤늦게 대접받고 나가면 돼. 그러니까 지금 파업하고 있는 현장에 있는 의사들보다 사직하고 난 의사들이 훨씬 맘 편한 거예요. 마음 편하지. 괜히 이거 무리하게 갔다가 자기 건강 다쳐, 그렇지. 환자 다쳐 이렇게 되잖아. 심지어 나중에- 돈도 제대로 못 받는데. 그리고 무슨 일 생기면 본인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깔끔하게 던져놓고 이 기회에 뭐 한두 달 쉬지 뭐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을 일은 없잖아 의사들이. 그렇지. 벌어놓은 거 있을 거 아니냐고. 결국 이런 방식으로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 이 윤석열식으로 윽박질러 갖고는 얘들을 현장에 이 의사들을 이 퇴직한 의사들을 현장에 돌려놓을 수가 없어요. 이 와중에 코로나 때 그 수당들을 토해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코로나 재택 치료에 참여했던 일부 병원이 수가 부당 청구 의료기관으로 간주돼 최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의 환자 관리료를 환수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해당 병원들에서는 부당한 행위는 없었고 억울하다고 했지만 정부에서는 안타깝지만 원칙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니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그 전화로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했는데 이거를 뭐 등록을 내부 전자차트에만 입력했다고 해서 이거를 부당 청구라고 한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이 부산의 A병원은 이 환자 관리료로 받은 48억 중에서 24억을 환수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병원 망하라는 얘기밖에 더 돼? 그러니까 병원을 괴롭히는 거야, 이제 정부가. 의사들 괴롭히다가 의사 난 나가버리니까 검사들 수법이잖아. 병원 괴롭히는 거야. 의사들이 나가놓고 어떡할래 나 그만두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니네 병원을 망하게 해버리겠어. 그래서 이 A병원 앞으로 최대 120억 원의 과징금을 물거나 최대 1년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대. 이게 더 망치는 거지. 지방 의료를 더 망치는 게 부산에 무슨 A병원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 다 입직한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아, 나 갑자기 또 확 열받네 또. 서울에 있는 병원들도 물론 이게 있기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가까이 갈 수 있는 병원의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와 같은 재택 치료나 원격 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는. 코로나 때는 더더욱 병원을 못 가니까. 그래서 그와 관련된 처방전이나 환자 관리들을 병원이 맡아서 대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전까지는 그게 없었으니까, 일반 환자들에 대한 관리와 똑같이 명록에 올렸고, 그에 대해서 수가를 지급했단 말이야. 의료 수가를. 원래 어차피 의료 비용이라고 하는 게 환자 몇 명 들어오고 들어가면 했으니까. 근데 집에서 있는 환자를 니네 병원 내원한 것처럼 했다라는 방식으로 해갖고. 아니, 이게 또, 뭐, 전북의 B 병원장은 당시 환자 진료 기록 입력하는 그 공식 웹사이트가 있었는데, 과부하가 돼가지고, 이게 다 잘 접속이 안 됐대. 그리고 그 환자가 전화를 안 받거나, 내가 보건소가 환자 배정을 오후 늦게 해줘서 전화를 하루 한 번밖에 안 한 것도, 이것도 부당 청구로 강조된다는 거야. 그냥 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아침에 괜찮으세요? 점심때 괜찮으세요?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거를 다? 물론 그런 부분 안에서 수가를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 안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 있을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근데 이게 왜 2년이 지나갔고 지금 와서 이걸 하고 있겠냐고. 그 당시에 문제 삼을 수도 있었던 부분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6월까지거든요. 딱 1년도 안 되는 시기야. 그러니까 그 시기가 정확하게 뭐야? 딱 문재인 정부가 관리하던 시기야. 그 안에 있는 관리 행위 자체를 역으로 몰아가는 거지. 결국 나중에 문제 있으면 전 정부에 따져. 우리는 원칙대로 한 거잖아. 문재인이 퍼준 거잖아. 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는 또 프레임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병원을 괴롭혀서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이 검사분들은 이게 괴롭히는 것밖에 못해. 일을 해결할 수 없어. 해결하려면 또 다른 사람 괴롭히고 주변 사람 괴롭히고. 아 진짜. 자, 아무튼 이 의료 대란은요. 지금 있는 그 강대강 특히나 윤석열한테 이걸 맡겨놓고 기다리게 되면 진짜 환자들이 다 죽어 넘어질 때까지 절대 윤석열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만 이런 게 아닌 것 같아. 왜냐? 오늘 진중권이 어떤 방송에 나와가지고 김건희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이걸 MBC가 이제 받아서 얘기를 했는데, 진중권하고 김건희하고 통화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 얘기, 아니 2,000명 왜 자꾸 의사 늘리려고 하냐? 숫자 왜 이렇게 집착하냐? 그러니까 막 자기가 무리한 거라고 얘기를 했대. 그런데도 굉장히 김건희가 완강하다. 과학적으로 뭐 된 거 어쩌고저쩌고 얘기했다. 라고 해서 이거는 김건희도 굉장히 완강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 부분에도 어떤 형태로든지 영향을 미쳤거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0공하고 2,000명하고 이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야. 대한민국에 무슨 기사만 나고 무슨 계획만 나면 다 2,000명인 거잖아. 2참. 어? 참.
이러다가 이제 이러냐? 이러다가 앞으로 로또도 계속 근데 2번만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답답한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가 손을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한동훈이 이재명 대표한테 무릎 꿇어야지. 아니 뭐 무릎을 꿇든 손을 잡든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모자 벗고 이거를 인사해야지, 모자 벗고. 여야가 모자 벗고 인사해야지. 그럼 최고의 예의지. 여야가 손을 잡고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안 내놓고 이대로 가면요. 진짜로 국민 보건, 국민 생명 안전에 엄청난 위협이 들어와요. 이건 사실은 학살이야, 의료 학살. 그냥 죽는 거 계속 보고 있겠다는 소리잖아.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한 것들은 정치권에다 다 몰아버리고, 의사들한테 몰아버리고. 그 죽는 사람만 그 재수 없는 거예요 지금. 지금 뭐 얘기하는 태도를 봐. 개혁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잖아. 고통을 감수해야 된대. 윤석열은 물러날 마음이 없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근데 정치를 하는 여야에 있는 정치인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갖고 정부가 안 나선다 그래서 아니 뭐 윤석열이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라고 나가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 못 해주면 탄핵을 시켜서라도 이거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중지를 모으게 해야 돼. 물론 뭐 미래적으로 경제가 망하는 문제도 걱정이고 교육으로 우리 아이들이 사상이 무너지는 것도 걱정이지만 이건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잖아. 사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이번 추석에 이게 지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오고 가고 차량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수없이 많은 교류가 민족 대이동이 있을 텐데 버스 타지, 기차 타지. 그 와중에 사고 안 난다고 볼 수 있어? 사고 나면 일반 의료원은 없어요, 명절 기간 중에는. 이런 응급실 또는 긴급 군안센터, 지역 군안센터밖에 갈 데가 없다고. 근데 거기에 의사가 없어. 없어. 심지어 가도 병상이 없었대. 진료비만 100만 원씩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이고야. 이거 사고 날까봐 무서워서 추석 때 어딜 가지를 말아야 되겠어요. 이제 추석 때 다치잖아요? 어느 의료기관에서도 이 치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내가 직접 고쳐야 돼요, 이제는. 정말 나라 꼴이 한심해져 가고 있습니다.